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제이민입니다. 요즘 한창 뜨는 여행지죠? 오늘은 남해 여행으로 찾아왔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멋진 풍경으로 유명한 남해. 창선도와 남해도라는 커다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남해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동이나 사천에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산지직송 촬영지는 남해군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중 제1편에서 남해 멸치잡이 어장으로 등장했던 남해군 미조면의 미조항은 관광지라기보다는 실제 어선들이 바쁘게 드나드는 삶의 현장에 가깝습니다. 남해에는 어디를 가든 어촌의 정취가 느껴지는 작은 항구들이 많아서 조용하고 함적한 분위기 속에서 남해의 일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물을 관리하는 바쁜 손길들, 갯벌에서 무언가를 채취하는 분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산지직송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남해가 선택된 것이겠죠. 오늘 소개할 장소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전체를 다 보려면 반나절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33km에 불과합니다. 제일 먼저 죽방령 관람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긴 남해 특유의 멸치잡이 방식을 구경할 수 있도록, 누구나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든 관람대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다른 멸치어장과 다르게 이 죽방령 관람대는 바다 위에 해안 데크를 설치해서 그냥 걸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남해나 사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죽방염이라는 어업 방식은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길목에 V자형으로 참나무 말뚝을 바꿔서 만든 어장인데요. 맨 끝에는 대나무로 그물바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멸치잡이를 하는 그런 특별한 어업 방식입니다. 원래는 관람대 위에서만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이날은 작업하시던 분이 사람들을 막 불러서 구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썰물이 되면 밖에 있는 말뚝을 피해서 멸치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고 해요. 친절하게 내부를 보여주신 덕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맛집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식당이라는 멸치 쌈밥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멸치쌈밥은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한데요. 맛깔스러운 반찬들과 함께 금방 식사가 나왔습니다. 큼직한 갈치가 4토막이나 나오는 갈치구이까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남다른 크기의 멸치가 가득 들은 멸치 쌈밥이었는데요. 된장을 넣어서 푹 익힌 우거지와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멸치 쌈밥을 정말 좋아해서 갈 때마다 먹는데 우리 식당은 그 중에서 간이 비교적 슴슴하면서도 깊은 맛이 충분해서 멸치 쌈밥이 처음인 분께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삼동면 한복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식당은 아니라서 혹시 전망 맛집을 원하신다면 지족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 해천 멸치 쌈밥집도 굉장히 공간이 넓고 좋았어요. 다음에 들린 곳은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은퇴 후에 귀국해서 정착한 곳으로 독일식 건축물 그 분위기를 그대로 꾸며놓은 곳인데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부터 가보려고 해요. 여기가 독일 마을의 중앙광장인 도이체플라츠고요. 전망대는 광장 끝에 작은 문을 통과하면 나옵니다. 주황색 지붕을 가진 아기자기한 집과 남해의 예쁜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사실 독일 마을은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단 어촌과 바다를 소개하기로 한 날이니까 저 멀리에 있는 물건항으로 갈 거예요. 독일 마을의 아랫동네 물건리에는 2개의 등대가 지키는 물건항이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가 드나드는 편안한 분위기의 어항이라는 건 다른 곳과 비슷한데요. 물건항에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천연기념물 150호인 남해 물건리 방조 어부림이라는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바닷물이 넘치는 걸 막아서 농지와 마을을 보호하고 또 물고기가 살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업에 도움을 주는 숲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는 보통 해송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화렵수, 느티나무라든지 참느릅나무, 말채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화렵수들을 다양하게 심었어요. 물건항의 특이한 점 2번째는 바로 해변이 일반적인 모래사장이 아니라 둥그런 자갈로 이루어진 몽돌 해변이라는 점인데요. 요즘 남해에서 몽돌 해변 하면 바로 생각나는 곳이 있죠. 산지직송 촬영지에서 숙소마을로 등장한 천하마을 앞에 있는 해변, 천하몽돌 해변입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죠? 남해의 마을들은 큰 길에서 들어갈 때는 입구가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만을 공유하고 있다거나 할 때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안가를 통해서 연결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예쁜 마을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무척 큰 여행이었습니다. 마을 진입로들은 대부분 외길이라서 사람이 지나치게 몰린다면 마을 분들이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천하마을이나 항도마을처럼 어촌 체험마을로 선정된 그런 곳들은 비교적 진입하기가 원활한 편이었어요. 오랜 시간 다듬어진 자갈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달그락 달그락 소리. 몽돌해변에서 보이던 설리 스카이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정의 입장료를 내고 올라와야 되는데요. 위쪽이 굉장히 넓어요.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또 맨 끝에는 하늘그네가 있는데 하늘그네는 또 추가 요금을 내고 타셔야 돼요. 근데 날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날도 많더라고요. 이제 설리 스카이워크에서 상주 음모래 비치를 갈 건데요. 해변에 도착하기 전에 꼭 들러보시면 좋을 곳이 하나 있어요. 2km에 달하는 넓은 반달형 백사장을 가진 아름다운 남해의 대표 해변입니다. 여기는 관광지라서 접근성도 좋고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인 멋진 해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근방에서 어쩌면 남해에서 제일 길게 줄을 서야 되는 핫플 중에 핫플 힙한식입니다. 남해다운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서 따끈하게 지어서 주는 솥밥인데 여기는 토속적인 그런 느낌의 음식점이 전혀 아니고요. 모던한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복 내장이 들어간 밥이었는데도 전혀 비린맛 없이 고소한 맛 남아 있었고요. 또 따로 주문해 먹는 숯불 양념 목살구이와 향채 무침도 환상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이제 미조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건너편에는 산지직송 출연자들이 식사를 했던 멸치쌈밥집이 제 영상에 찍혔더라고요.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다음에 가면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조항의 풍경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복합 문화 공간인 스페이스 미조입니다. 옛날 공장 느낌을 그대로 살려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냥 단순한 카페가 아니고 공연을 진행하거나 그런 문화 이벤트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미조항에 가게 된다면 여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멋진 건 맨 위층에 있는 루프탑 전망이죠. 제가 지금까지 물건왕이랑 미조왕 설명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바로 그 물건왕과 미조왕 사이에 놓인 해안도로를 물미해안도로라고 합니다. 달리는 내내 시원한 바다와 예쁜 마을들이 계속 이어지는 남해에서 꼭 달려봐야 될 드라이브 코스. 전망대 바깥을 따라서 걷는 클리프워크 체험이 가능한 보물섬 전망대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나면 돼요. 이렇게 불이 보여지면 돼요. 앞으로만 나가면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네요. 저녁은 독일 마을 근처에 있는 은전 마을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은전 마을에서 보이는 보물섬 전망대.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몽돌해변이네요. 이렇게 남해에서의 하루가 진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제이민이었습니다.